네, 반갑습니다. 이명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막 조명이 저를 비추고 너무 좋네요. 자, 오늘 당뇨에 대해서 제가 한 장짜리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고 심플하게 이거 들고 나가서 당뇨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당뇨 되게 많으시죠? 성인 3명 중에 한 명은 당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란 뭘까요? 소변으로 당이 검출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소변으로 당이 검출되지 않아도 우리가 당뇨라고 하거든요. 그건 어떤 거냐면 혈당이 높은 거, 혈관 안에 당이 수치가 높은 거, 요거를 이제 당뇨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혈당은 또 무엇이냐? 혈액 속에 포도당이 얼마나 녹아져 있느냐? 그런 수치입니다. 혈액 속에 왜 포도당이 녹아져 있느냐면 건강한 사람들은 많이 먹거나 적게 먹어도 항상 일정하게 당을 유지를 합니다. 왜 당을 한 100 정도로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유지를 하느냐면 뇌가 당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이죠. 뇌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혈당 오면 뇌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까칠하기도 하고 덜덜 떨리기도 하고 우리 몸의 시스템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100 정도면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고요. 126을 넘으면은 당뇨라고 판정을 짓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한 당이 과도하게 혈관에 많아서 끈끈해진 설탕물이 내 혈관을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관 내에 고혈당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우리 혈관에 녹이 쓰는 병, 혈관병이라고 다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또 공부를 했을 때 진짜 미세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이렇게 실명의 위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래서 눈을 체크를 병원에 가서 한 번씩 검사를 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 굉장히 이 미세혈관이 많이 모여져 있는 사구체, 실사자, 공구자, 사구체가 막 엮여져 있는 곳이 또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신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장이 굉장히 빠르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끝, 발끝, 머리 이런 끝 쪽으로 혈관이 잘 흐르지 않으니까 뭐가 망가지냐면 세포가 망가지는데 신경도 망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망가지니까 우리가 뭔가 괴사를 하더라도 느끼지 못해요. 발이 썩어 가는데 그걸 느끼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이 썩어 가기도 하고 당뇨 환자분들 보면은 발을 잘라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부식되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당은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상인들은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인슐린이 만들어서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세포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인슐린 수용체라고 있어요. 그 문을 통과를 해서 세포 안에 당을 데리고 오면 우리 대사 때 배웠죠.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게끔 해서 이렇게 당을 다 소진을 하죠. 그런데 당이, 우리가 당뇨병은 뭐냐면은 이 인슐린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2형 당뇨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슐린은 췌장에서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세포 안으로 잘 데리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가지를 못하느냐? 이 인슐린 수용체가 세포의 문을 못 엽니다. 당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막아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도당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키가 안 맞아서 문을 못 열어가지고 안으로 못 들고 가니까 당이 아무리 많아도 세포 안으로 못 들고 가고 이렇게 혈관 안에 계속 당이 떠도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형 당뇨,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당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뇨가 온다. 그래서 네가 밥을 먹더라도 세포가 일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내지 못하고 혈관에 이 당이 떠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당이 떠도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다당류를, 그러니까 당을 너무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그거를 그때그때 가가지고 캐치해서 데리고 들어가야 됐는데 너무 많은 당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슐린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은 한 15분 정도 후부터 이렇게 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이 최고로 갔을 때가 한 60분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시기가 75분, 그리고 한 2시간 후쯤 되면은 공복 혈당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당이 솟아오를 때,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같이 이렇게 인슐린을 분비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너무 빨리 먹는 거예요. 밥을 15분 만에 드시나요? 5분 만에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뒤늦게 이렇게 분비가 돼서 포도당이 100이고, 인슐린이 100이면 에너지로 다 0으로 만들어 버릴 텐데 당이 100인데 인슐린이 뒤늦게 50이 나오면은 나머지 50이 혈관에 떠돌아 다니는 거죠. 또는 인슐린 또 너무 많이 넘치게 되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혈관을 부식시키게 됩니다. 아까 수도관이 녹슬듯이.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당이 떠돌게 되는 거고요. 병원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천천히 먹는 것 자체가 당뇨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천천히 흡수시켜야 돼요, 당을. 그래서 꼭꼭꼭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것 자체가 치료입니다. 또 하나는 당을 천천히 흡수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보들보들한 음식, 당만 있는 그런 것들 말고 당뇨는 거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가 있는 우리가 흰밥을 먹으면은 1시간 내로 300kcal 다 나오게 되는데 우리 현미밥을 먹게 되면은 천천히 흡수되다 보니까 1시간, 3시간에 걸쳐서 100씩 나오다 보니까 끈기도 있어지고 당이 확 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이버비츠 플러스나 이렇게 식이섬유를 보충을 해서 당이 천천히 흐르도록 하는 거 그것부터 이제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여기 좀 어렵긴 하는데요. 어떻게 베타세포, 우리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발생시키거든요. 근데 이 베타세포 자극제를 줘요. 췌장 보고 더 일해, 인슐린 더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췌장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얘는 인슐린을 만들어도 못 들어가는 건데, 더 만들어, 이렇게 베타세포 자극제를 주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당 흡수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이 췌장의 인슐린 수용체에 입을 딱 막아가지고 당을 못 데려가게 하는 당의 흡수를 막아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신장 공부를 할 때 당은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걸러졌다가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재흡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물이 계속 요관이나 요도를 흘러다 보니까 그쪽에 굉장히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장이 굉장히 빠르게 망가지게 됩니다. 약을 먹더라도. 그래서 당 흡수를 억제시키는 당 수용체를 파괴하는 그런 약이 있고요. 베타세포 자극제 이런 계열의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오래 먹을 경우에는 더 우리가 인슐린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고 세포에서 당을 갖다가 제대로 끌어다가 에너지로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으로 해결할 때 당뇨약을 그러면 오래 먹으면 6개월 먹으면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당뇨약은 계속 먹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알았죠. 인슐린을 다시 저항성을 개선시키면 되는구나. 우리 인슐린 저항성 개선시키는 게 어떤 게 있죠? 스위치온.
네, 인슐린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스위치온 3주 할 것을 굉장히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이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화이버비츠라는 식이섬유를 통해서 단당류가 막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당이 막 떠도니까 혈관이 부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혈관을 다시 재생시켜야 됩니다. 혈관은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단백질과 우리 비타민 C가 합쳐져서 콜라겐이 다시 탱글탱글하게 부식된 혈관을 재생시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혈관 안에 끈끈하게 녹아있는 우리 이제 더러운 부산물 같은 것들을 청소를 해야 되겠죠. 혈관을 청소하는 게 뭘까요? 예, 지금 많이 먹고 있는 레시틴으로 혈관 청소를 하고 혈액 관리를, 혈액 정수기라 불리는 오메가3 이렇게 같이 이제 6개월 정도 드시면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식습관을 고쳐야 돼요. 내가 무심코 먹는 믹스커피, 내가 무심코 먹는 주스 한 잔에 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자주 간식을 먹는다. 인슐린을 헷갈리게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는 이제 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당을 올리는 걸 금지해야 되고 천천히 당을 흡수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혈관 관리, 혈액 관리를 하시면은 당뇨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당뇨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이상입니다.